스포츠계 전문가들의 남다른 안목으로 바라본 프로야구 이슈 토크 합의 판정. 오늘은 어제에 이어 혹사 논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일단은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뭐 혹사라고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송창식 선수라든지 권혁 선수가 이탈했는데 이탈이 정말 잠시 이탈인지 백이닝을 한 시즌에 던진다. 그러니까 구원 투수가 이 부분은 현대야구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벌을 주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침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앞만 선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팬들 또 일부 기사들을 보면 경기 후에 다 남아서 전광판 켜놓고 훈련을 좀 특훈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고교야구까지라면은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한두 번의 큰 경험을 통해서 먼 훗날의 야구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이거든요. 네. 프로 선수들은 결국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모두가 성인들이기 때문에 감독이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다른 구단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근이죠. 원치 않은 네. 야근인데요. 네. 사실은 권리라고 보거든요. 프로야구 선수면 자기가 받은 만큼 일을 하고 그만큼 책임을 지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에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 뭐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하기 싫다라고 하면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글쎄요, 그거를 본인이 거절을 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다른 문화라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한 500번, 600번이라도 해가지고 몸이 따라가도록 한다.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걸 100번이나 500번 정도 반복하면 그것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죠. 네. 야구에서 실제로 그 어떤 야구의 신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아무리 뛰어난 내야수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실수는 정말 일반인도 하지 않은 실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것을 연습을 더한다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 결국은 제가 이제 이런 경기 끝난 이후에 특훈의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과연 경기력에 도움이 되느냐를 봤을 때 노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노크를 몇 번 더 맞는다고 해서 수비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좀 의미가 없는 훈련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자는 입장에서 그럼 왜 그런 훈련이 몇 년째 그러니까 저는 되는 사실 걸까요? 그 의도는 좀 이해는 할 수 있는 것 어떤 같아요.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데 심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회인 야구를 하면은 네. 평소에 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이없는 걸 놓쳤다 그러면 그 똑같이 한번 좀 뛰어봐줘라고 좀 연습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놓쳤지? 내가 이걸 못 잡나? 그러니까 일종의 그 김은식 작가님의 실력이죠, 그건. 뭐.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 선수도 네. 프로는 프로인데. 그 순간에 놓쳤다는 것을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또 불길한 예감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몇백 개 잡고 심리적으로 그래 내가 좀 실수했을 뿐이야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사실 그런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퇴근하고 얼른 좀 몸을 휴식해야 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과 또 하나는 창피하다는 거죠. 이제 팬들이 다 빠져나가기 전에 좀 오늘 그래 저 자식 그 굉장한 실수를 했지 벌 좀 받아라 임마 뭐 이렇게 비난을 한 번 더 받게 된다든가 불쌍한 시선을 받게 되는 창피한.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어쩌면은 김성훈 감독은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활용했을 극악의 조건에서 강해져라. 근데 그 선한 의도, 좋은 의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요즘의 선수들인가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이건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선민 선수가 이제 유격수 볼 때
뜬공을 놓쳤습니다. 네. 한 번 놓치기 시작하니까 진짜 계속 놓치더라고요. 놓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3루수나 2루수가 이제 뜨면 콜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었나. 그런 어떤 트라우마 극복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정적 측면이 좀 더 많은 게 아닌가. 글쎄요, 저는 그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요. 연습과 실전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 실전에서 했던 실수를 연습 때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실수를 하는 것인데 실수는 누구나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선수들은 연습일수록 더욱더 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실전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특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과거의 스포츠 패러다임에 있으신 분들이 선수의 몸을 도구로 보는 게 아닌가. 계속 쓰면 쓸수록 이것이 단련될 것이다. 이 단련론이라고 할까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 단련론. 네, 단련론. 쓰면 쓸수록 나아진다. 아니다. 충분한 휴식과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옛날 최동원 그 우리 고인이 된 최동원 감독이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은 던지면 던질수록 더 제구가 잡히고 커브는 던지면 던질수록 잘 된다는데 네. 근데 그 말은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최동원 선수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 같아요.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그 팔꿈치를 이용한다든지 손목을 이용한다면 결국은 자기 몸에 안 맞는다면 혹사가 되는 거고 단련이 되기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어깨나 팔꿈치가 소모품이냐 아니냐. 미국 쪽에서는 소모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본에서 과거에는 이것이 단련된다라는 쪽에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본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른 범주를 보면 전 두 가지가 모순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인체가 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단련하면 강해지는 건 맞는데 계속 쓰면 소모되는 것도 맞는 거죠. 네, 네. 선수들의 단련된 뭔가는 다른데 문제는 단련다고 해서 끊임없이 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농담 같이 하는 얘기인데 그 한 10여 년 전에 뭐 10여 년까지 아니 몇 년 전에 정형외과 의사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돼서 제가 야구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투수가 공 몇 개 던지는 것부터 위험하냐 그랬더니 인간이 시속 150km로 공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몸에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종목 자체가 그냥 동네에서 야구하는 게 건강에 좋은 것이지 엘리트 스포츠, 프로 스포츠에서 하는 것 자체가 신체 무리 가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의사에게 복싱에 있어서 펀치 몇 대까지 맞는 것이 안전하냐고 물으면 단 한 대도 뇌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수하고 이 스포츠를 즐기거든요. 그래서 이 투구수 몇 개까지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용인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야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어느 정도부터 불쾌하게 느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단련됨으로써 조금 더 강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조금 더 뭐 어떤 지속성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양쪽에 어떤 주장을 중심에 두든 간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건 뭐 당연히 그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선수는 몰라요. 선수는 안다 하더라도 무시를 할 수 있고요. 한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구단에서 컨트롤해 주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잘 던지는 거 같지만 이거 한계에 왔다. 요마에만 던지고 그만 던져라. 이게 지금 현대 야구 흐름인데 그런 의미에서 권혁 선수, 뭐 심수창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혹사라는 말보다 이게 무리한 투구가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혹사라고 하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혹독하게 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동봉철 씨라고 있어요. 네. 여러 구단을 거치는데 이분이 여러 구단을 거치니까 대표는 저니맨인데 여러 감독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호기심에 사석에서 당신이 경험한 최고의 감독은 누구고 최악의 감독은 누구였냐 그랬더니 김 작가님, 선수에게 최고의 감독은요, 무슨 김응용 감독, 김성근 감독 그게 아니고요. 나를 써주는 감독이에요. 최악의 감독은요, 나 능력 있는데 안 써주는 감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누구나 더 뛰고 싶고 더 활약하고 싶은데 이것이 무리한 선이다. 라는 것을 제어해주고 지켜주는 게 지도자나 구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혹사 감독이다, 혹사 구단이다, 혹사시킨다라고 하면은 하기 싫다는 거를 던져라는 거 우리가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던지고 싶었든 누가 던지게 하고 싶었든 간에 이 선이다라고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을 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의 문제로 좀 좁혀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혹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김성근 감독만 이제 혹사 아이콘처럼 됐는데요. 김성근 감독이 혹사하면 가장 떠오르는 감독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김성근 감독 이외 다른 감독들도 혹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감독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 두산 시절에 많은 중간계투 선수들을 무리하게 등판시킨 적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혹사와 전혀 거리가 멀 것 같은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도 뭐 조상우 선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혹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감독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혹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꼭 김성근 감독만을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성근 감독에 가려져 있는 다른 감독들의 혹사도 선수들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사라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좀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혹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이 부분은 좀 더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한국 야구에서 혹사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뭐 선수협이 사실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선수협 만들 때는 사실 그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네, 네. 진짜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선수의 어떤 노조식이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앞으로 좀 해줄 거를 좀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도 인격체고 인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사몰이 얘기도 하고 있고 뭐 특훈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기저에는 야구 선수가 과연 그냥 그 부속품이냐 아니면 개개의 인격체이냐 이 논란을 또 간다고 봤을 때 구단이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돈을 주는 건 주는 거지만 이 사람이 인격되고 또 그 보는 관중들도 어린이들 봤을 때는 이거 인격체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게 잘못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주어지고 있는 비난에 네. 대해서 우리가 좀 요거를 그냥 비난과 조롱 그냥 싫어 이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핵심을 분명히 해야 성과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혹사라는 게 막 강제로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어야 옳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김성근 감독이 선수의 몸을 별로 그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다룬다.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닝 코치들에게는 아프다고 한 다음에 뭐냐고 묻지 말고 찾아가가지고 뭐 아픈지 불편한 건지 알아봐라. 선의죠. 선의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지금 이 시대의 야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계속 트러블을 만들고 있는데도 오히려 좀 물러서지 않고 고수하려는 자세 이런 것에 아쉬움을 우리가 가지는 거거든요.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김성근 감독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감독입니다. 그렇지만 혹사에 관해서는 저는 김성근 감독의 혹사 투수 기용 방법은 분명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김경문 감독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독이지만 혹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감독이기 때문에 혹사에 있어서만큼은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준다면은 지금과 달라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혹사에 관해서는 건설적인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성근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김성근 감독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혹사 논란에 대해서 오늘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깊이 있게 합의 판정을 시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에게 무조건 한계를 강요하는 일, 자칫 선수의 미래를 빼앗아갈 수도 있는 만큼 코칭 스태프도 끊임없는 고민과 문제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럽 베이스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가장 정확한 야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신청곡과 사연은 오늘의 영상과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 KBO 리그의 시작과 끝은 알럽 베이스볼. 스포츠계 전문가들의 남다른 안목으로 바라본 프로야구 이슈 토크 합의 판정. 오늘은 어제에 이어 혹사 논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일단은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뭐 혹사라고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송창식 선수라든지 권혁 선수가 이탈했는데 이탈이 정말 잠시 이탈인지 백이닝을 한 시즌에 던진다. 그러니까 구원 투수가 이 부분은 현대야구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벌을 주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좀 의미가 없는 훈련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자는 입장에서 그럼 왜 그런 훈련이 몇 년째 그러니까 저는 되는 사실 걸까요? 그 의도는 좀 이해는 할 수 있는 것 어떤 같아요.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데 이 심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회인 야구를 하면은 네. 평소에 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이없는 걸 놓쳤다 그러면 그거 똑같이 한번 좀 뛰어봐줘라고 좀 연습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놓쳤지? 내가 이걸 못 잡나? 그러니까 일종의 그 김은식 작가님의 실력이죠, 그건 뭐.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 선수도 네. 프로는 프로인데. 그 순간에 놓쳤다는 것을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또 불길한 예감이 힘들이기 때문에 감독이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다른 구단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근이죠. 원치 않은 네. 야근인데요. 네. 사실은 권리라고 보거든요. 프로야구 선수면 자기가 받은 만큼 일을 하고 그만큼 책임을 지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에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 뭐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하기 싫다라고 하면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글쎄요, 그거를 본인이 거절을 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다른 문화라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한 500번, 600번이라도 해가 그러니까 뭔가 가르침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암만 선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팬들 또 일부 기사들을 보면 경기 후에 다 남아서 전광판 켜놓고 훈련을 좀 특훈을 좀 잔여 특훈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고교야구까지라면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한두 번의 큰 경험을 통해서 먼 훗날의 야구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이거든요. 프로 선수들은 결국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모두가 성인 가지고 몸이 따라가도록 한다.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걸 100번이나 500번 정도 반복하면 그것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죠. 네. 야구에서 실제로 그 어떤 야구의 신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아무리 뛰어난 내야수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실수는 정말 일반인도 하지 않은 실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것을 연습을 더 한다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 결국은 제가 이제 이런 경기 끝난 이후에 특훈의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과연 경기력에 도움이 되느냐를 봤을 때 노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노크를 몇 번 더 받는다고 해서 수비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